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0일 넘게 멈춰있던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됩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13일부터 여는데 합의하고 법사위 등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돼 독자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한 계약과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과 미국 내 대북정책 회의론을 잠재운과 동시에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된 데 이어 정부의 독자훈련인 을지연습도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미훈련 재개 시기가 불분명하다며 대신 민관, 군이 함께하는 을지 태극 연습을 개발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발암물질이 드는 고혈압 치료제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보건당국과 중국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과 대법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40일 넘게 공전했던 국회가 겨우겨우 정상화 채비에 나선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연이틀 머리를 맞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 1시간 30분가량의 경론 끝에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여야는 일단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퇴임한 이후 41일 만입니다. 원 구성 협상도 진통 끝에 마쳤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관광위로 나눈 뒤 의석수대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8곳을, 한국당은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포함해 7곳을,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각각 2곳과 1곳을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사위에 대한 권한 축소 문제 등은 운영위 산하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 그리고 상임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올해 말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경협특위 등 6개 특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아직 인도를 방문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엄중히 조사하라고 한 건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겠죠. 뉴딜리에서 송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 중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수사단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수사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곳 인도 국빈 방문 중에 특별 지시를 내린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델리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군 인권센터도 국군기무사령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 병력의 발포 가능 시기를 명시하는 등 실제적인 병력 운용 계획까지 마련한 만큼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군이 계엄군 투입을 검토한 문건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문건 내용이 내란 예비 음모와 군사 반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수령이 발령될 경우 군 병력의 발포 가능 시기를 명시하는가 하면 비상계엄 단계에서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이 담긴 계엄군 편성안까지 덧붙였습니다.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내란에 해당하는 발상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국방부에 설치될 독립수사단과 협조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조사 지시를 내린 기무사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원래는 군사보안과 대간첩,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군 정보기관입니다. 하지만 1948년 세워진 이후 민간인 사찰부터 댓글 조작까지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았죠. 결국 군 자체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처음으로 독립수사단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문제가 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미 지난 3월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지난 6일에서야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문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당시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창군 이래 첫 독립수사단까지 등장한 가운데 송영무 장관은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기무사는 현 정부 들어 4차례에 걸쳐 고강도 개혁을 추진했다며 지난 정부 기무사의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 대신 다른 일을 하던 기무사는 특수활동비도 엄청났습니다.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썼는데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의 3배가 넘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247억 원, 올해는 215억 원으로 약 32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깜깜이 예산 논란으로 전방위적인 특활비 감액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무사 특활비는 200억에서 250억 원 규모의 특활비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월호 참사 유족을 사찰하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등 권한 남용이 드러나면서 특활비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차후에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진상조사는 물론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공로로 내려진 대통령 표창 등 관련 서훈이 무더기로 박탈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5.18 민주화 운동 진압,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간첩 조작 등으로 추서된 서훈 56개를 모두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뒤 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지방선거 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후 홍 전 대표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며 재개업 신고를 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홍 전 대표의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변호사 홍준표의 첫 발걸음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격으로 접견한 겁니다. 홍 전 대표는 50분 동안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만간 미국으로 나간다며 가기 전 안부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남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이라며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방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홍 전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맡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 수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했고 미국 워싱턴에서 비슷한 시기 함께 지내며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방미 전 이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서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이 전 대통령은 정신적 위안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 매우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었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 검찰이 다스 소송비 67억 원 대납과 관련해 지난 2월에 작성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수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쯤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면 불법으로 비치는 만큼 삼성이 부담하면 청와대도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의 보고에 이건희 회장은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 대가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이 회장의 사면에 도움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수서 말미에는 당시에 회사와 이 회장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이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경공모 사무실에서 의문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이미 여긴 경찰이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곳인데 경찰은 왜 이걸 다 그대로 놔뒀던 걸까요? 부실 수사일까요? 요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 무더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일명 산채라고 불리며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장소로도 지목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현장 조사한 특검이 발견한 건데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라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느릅나무 출판사 1층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을 발견해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 장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 확보한 암호 파일을 분석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암호를 걸어놨거나 삭제를 시킨 이유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일부 증거를 삭제하거나 암호를 걸어놓아 증거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암호 해독을 위해 경공모 회원들을 소환하는 것은 물론 암호 해독 전문가도 동원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던 암호 파일인 만큼 분석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나지 않고 남측 통일농구단의 방북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 위원장. 알고 보니 그간 양강도 삼지연군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 북중 접경지대 방문인데 여기서 유독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와는 많이 다른 기조죠. 오지혜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무려 5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군과 백두산 지역 시찰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삼지연군 생산 현장은 지난 2일 현지 지도한 황금평, 신의주 등과 같은 북중 접경지대인데 눈길을 끄는 건 김 위원장이 유독 자율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지 농사 일을 모두 기계로 하자면 어떤 설비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주저하지 말고 충분히 타산하여 제기하면 당에서 적극 풀어주겠다고. 게다가 시기적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 삼지연군을 찾은 데는 정치적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국에게 북미 관계의 정상의 가장 핵심은 경제적 제재다. 이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 이러한 세 가지의 배경,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편 삼지연군은 김정일이 태어난 곳으로 북한이 혁명의 성지로 선전하는 장소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침묵을 지켰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흘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한 계약 그리고 그 악수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뢰를 보내면서 동시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김미경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후 처음으로 트윗을 통해 반응을 내놓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서명한 계약과 더욱 중요한 함께한 악수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공동성명을 계약으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거듭 신뢰를 보내면서 동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배후론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무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한 건지도 모른다며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이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지만 자국 내 회의로는 여전합니다. He has a contrac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hen I think he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a bankruptcy. 일단 비핵화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시간 끌기에 나선 북한을 재촉할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한 달 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원산 카지노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미국이 진짜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 트럼프의 절친이자 카지노 재벌인 에덜슨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백사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찰까지 나와 건설 현장을 독려한 이곳은 북한의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입니다. 북한이 국제 투자 설명회까지 열면서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곳에 미국 자본이 투자한 카지노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재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셸던 에덜슨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Actually, I hope Trump gets the two North and South Korea to finish the war. I want to go back to Korea to open up my business. 지난달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원산 카지노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날 김 위원장이 깜짝 방문했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도 에덜슨이 소유한 곳입니다. 에덜슨의 이번 북한 사업 희망 발언이 북미 간 교감에 따른 것인진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외화를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관광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데는 카지노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훈련인 을지연습도 올해는 열리질 않습니다. 을지연습이 열리지 않은 건 1968년 이 훈련이 시작된 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도로 위 차량들이 멈춰섭니다. 열차가 포격을 받고 탈선되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매년 8월 전시 상황을 가정해 열리는 을지연습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을지연습이 열리지 않습니다. 최근 조성된 남북관계 등 여러 안보 정세 및 매년 8월 실시되던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유예 방침에 따라 군사훈련이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기관만의 훈련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을지연습은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을지연습이 열리지 않는 건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뤄졌지만 우리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은 오는 10월에 진행합니다.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 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한데 합쳐 을지태극연습으로 실시됩니다. 전쟁을 대비한 훈련뿐 아니라 테러나 대규모 재난 등도 포함하는 새로운 훈련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발암물질이 든 고혈압 약과 관련된 혼란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죠. 일부 환자들은 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아유, 세상이 힘들어 사는데 약 같은 것들도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약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의견부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중국 발사르탄 제조업체와 보건당국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복용했던 약에 잠재적 암 발생 위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 있었다는 점을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받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의 중국 업체는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我看到了。网上就到网上看好了，这个事情我们也不知道这个事情，公司都有公司的网站上面有公告的，好吧？ 추후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지금 고혈압 환자들이 공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고혈압 약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당장은 검사할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를 들썩이게 한 고혈압 치료제 사태의 발단은 불순물 N-니트로소디 메트라민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국제암연구소가 5단계로 분류한 발암물질 중 EA군인 잠재적 발암물질입니다. 이 EA군에 속하는 발암물질은 동물 실험에서는 암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이 되었는데 사람한테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정도 의심은 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간, 신장, 폐 등에 암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원료를 생산일자별로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처음 일어난 일이다 보니 검사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지부터 찾아야 하는 형편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위험 대비 효과를 따졌을 때 문제가 된 약이라도 재처방을 받기 전에 당장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령 위험성이 발견된 약제에 드셨더라도 해도 혈압을 낮춤으로써 얻는 심혈관 방어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약제를 중지하실 이유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은 17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 인천에서도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최근까지도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감시해야 할까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박이 사회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전해진 박 씨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에 오른 것 명백한 항공법 위반입니다. 진에어 조현민 전 전무 사태와 닮은 꼴입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논란 이후 국내 항공사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챘지만 공개하지도 않고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건 2012년으로 그 이전에는 정부 재량에 맡겨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브래드박의 재직 기간과 겹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면허 취소 사안이었는데도 당시에도 물론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 인천도 2012년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면허를 발급해줬습니다. 알면서도 허용해주거나 눈 감아줬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 그 국적기의 관리에 대한 관리 소홀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도 감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과 안일한 일처리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집에 사는 외국인 부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밤도 아닌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옆구리를 잡고 다급히 뛰어갑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출동하고 경찰관들은 한 여성을 따라 남성이 나왔던 쪽으로 향합니다. 옆구리를 잡고 피를 했는데 이쪽에 피가 다 젖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119가 와서 응급조치하고 데려가서. 지난 5일 60대 김모 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관에 서 있던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이웃 A씨의 부인을 폭행하고 남편 A씨에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A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인이 일하는 이곳까지 도망쳤습니다. A씨의 부인 역시 사고 직후 자신이 살던 집의 주인 집으로 몸을 피했고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현관에 묻은 기름을 떼어내려고 과도를 들고 나왔다가 사용했을 뿐 고의로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 그의 투신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엔 양예원 씨에게 책임을 묻는 비난의 댓글이 온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무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다리 및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양예원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를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정 씨는 어제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수색은 정 씨가 투신한 지점을 중심으로 강변 수색과 수중 수색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장마철 불어난 물로 유속이 빨라진 탓에 수색 범위는 전보다 넓어졌습니다. 발견 안 됐습니다. 예, 물살이 좀 세가지고요. 수색 범위를 그래서 암사대교까지 일단 나온 건 없네요, 아직. 9시간에 걸쳐 진행된 2차 수색 작업에도 정 씨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씨의 투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혜원 씨의 SNS에도 온종일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투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댓글까지 이어졌습니다. 양 씨 측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혜원 씨에 대한 비난에 이어 정 씨의 투신을 조롱하는 글까지 나와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대 몰카 사건 편파 수사 비판 지표에서 보듯이 사안을 남녀로 나눠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여성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양혜원 사건의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의 투신을 조롱하거나 여론몰이를 위해 퍼포먼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남녀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막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서 오히려 그 여성과 남성의 갈등의 골을 좀 깊게 하는 거지 않나. 지난 주말 열린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반대 시위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칭패비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응답하라! 지난 2013년 투신에 숨진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빗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뜻의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성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양심적인 남성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득과 공감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남녀 간의 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무슨 일이든 6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그랬습니다. 학교 선후배, 동창생들이 중고차를 헐값에 구입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돈을 가로챈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한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차량은 4차선으로 진입하는 도중 뒤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아 보이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모 씨 등 60명은 사고 과실 비율이 명백한 고속도로 합류 지점이나 차선 변경 구간을 노렸습니다. 뒤쪽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일부러 들이받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김 씨 일당이 2016년 9월부터 1년여간 고의사고로 챙긴 돈만 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용돈이 부족하면 청룡열차 타러 가자는 은어를 쓰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거 웬만하면 그냥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고 나올래 그거는. 네? 추방은. 네, 맞아요.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폐차를 시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까지 수령하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한편 이들을 허위로 입원시켜준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환자는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대하자. 말투는 항상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자. 양팔은 언제든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자. 한 의료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사들의 대처법입니다. 이런 웃픈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난 5월엔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 뺨을 때리고 폭행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에 풀려났고 2016년 인천에선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4주 상해를 입혔는데도 징역 8개월에 그쳤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최고 형량이 실제로는 무색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응급실 난동을 중대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체포해 최고 7년형까지 선고합니다. 영국은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해버리죠.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폭행을 당한 의료진의 절반 이상은 그냥 참고 넘긴다고 하죠. 이런 일은 비단 의사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베테랑 구급대원이었던 강현희 소방경은 자신이 응급 후송하던 주치자의 이유 없는 폭력으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되려 국민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법은 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니 이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공권력이든 의료진이든 귀한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위협하는 일은 엄히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천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더 이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양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을 5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딜리에서 최준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기마의장대가 도열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이 대통령궁 광장에 들어섭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문 대통령은 인도의 정상 방문 관례에 따라 혼자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우리의 국립현충원과 같은 간디 추모공원을 방문해서는 맨발로 재단을 한 바퀴 돌고서 붉은색 꽃잎을 뿌리고 묵념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육액 56조 원 달성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조속한 타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미래비전 전략그룹 설치에 합의하는 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의 비자 발급 간소화와 올해부터 인도 표준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소식에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1억 명의 인도 학생들이 8만 대장금, 직지신경과 같은 한국의 인쇄술 역사와 경제성장과 민주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된 촛불혁명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जो भी सहयोग हो सकेगा हम अवश्य करेंगे और इसलिए हमने अपने परामर्श और समन्वय की गति बढ़ाने का निर्णय लिया है. 문 대통령은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쌍용차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 문제를 거론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로 이동해 사회 주도 여론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밤새도록 끌고 다니다가 풀어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충격에 빠져 지금 말을 못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스쿨버스에서 내립니다. 하찮은 곳에서 집까지는 300m. 하지만 이 여학생은 이 순간부터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쯤 수상한 트럭이 이 여학생을 마을 입구에 내려주고 사라집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초등생을 마을 입구에 내려준 납치범이었습니다. 당시 애가 이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좀 울먹울먹하면서 오는데 얼굴이 좀 막 빨갰어요. 경찰은 트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경남 창녕의 한 PC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20대 남성은 경북 구미에서 무작정 밀양으로 와서 여학생을 납치한 뒤 경기도 여주까지 가는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쪽 지방이 아닌 경북 구미 쪽으로 확인이 되고 마을 주민들도 그 차량에 대해서 전혀 면식이 없습니다. 그 부분마저도 조사를 해서 피해 학생은 말을 못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새벽 시간 학교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했다가 붙잡혔습니다. 학교는 해당 과목에 대해 다시 시험을 치렀고 학생들에겐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은 문학 과목 시험을 몇 시간 앞둔 지난 3일 새벽 시험지를 훔치려고 담을 넘어 학교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교무실에 있는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창문을 넘어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있던 시험지를 꺼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 문제와 답안지 등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무실 창문이 되게 높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높은데 환기 같은 거 하느라고 열어놓고 갈 때 닫는데 딱 닫아놓기만 하고 전부등을. 이들은 평소 실력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데다 학교 CCTV에 모습이 담기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렀고 학생들에게는 퇴학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해서 교사가 독려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갑자기 하천물이 불어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을 열어보니 잠겨있고 담당자도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곳이 허다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도심 하천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60대 남성이 숨졌는데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인명구조함이 있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인명구조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정작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명구조함에는 순환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튜브와 구조 로프 등이 있지만 즉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도난을 막으려고 잠가놓은 건데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선 안내판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목방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안내판이 훼손돼 자물쇠를 열 방법을 알 수 없는 곳도 있고 구조함 속에 두꺼운 구조 로프 대신 얇은 노끈이 들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MBN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점검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나가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순환사고. 소홀한 관리 때문에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에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는 바다 거북. 이 일을 계기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스타벅스가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도 매년 1억 8천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니까 이것만 없애도 연간 126톤의 플라스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종이로 된 빨대나 빨대 없이 마실 수 있게 디자인된 뚜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와 하얏트 호텔도 비슷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바다 거북이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예상보다 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는 아직 카드가 더 남아있죠. 공시가격 인상 아닙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면서 급매물이 동났습니다. 세금 폭탄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요즘에 팔리고 있어요. 또 보유세가 별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들도 뭐 크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없고. 14억 원대였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5억 초반에 거래되는 등 가격도 오름세. 종부세 인상이 찻잔 속 미풍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엔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산정에도 기초자료로 쓰여 이를 올리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거래가의 60에서 70%,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50% 수준.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적어도 한 90% 이상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정부는 특히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려 조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그동안 중고 스마트폰 가격은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깜깜이었는데 거의 모든 휴대폰의 중고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중고 스마트폰 시장은 1,000만 대 거래에 거래 금액만 1조 7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고폰 가격은 공식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 저렴한 곳을 소비자가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다 다르니까 매장을 여러 군데 다녀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것 같기는 해요. 실제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8은 인터넷에서 중고 가격이 40만 원부터 6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중고폰은 인터넷이 더 비싸요. 60만 원까지도 막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보통 45만 원 나가요, 외국인. 중고폰이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평균 시세가 공개됐습니다. 중고폰 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반영해 모델별로 3등급으로 나눠진 각각의 평균 시세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갤럭시 S8의 평균 시세는 최고 등급은 51만 원, 중간 등급 46만 원, 최저 등급은 42만 원 선입니다. 불투명한 중고폰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하면 중고폰을 구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시세 공개로 중고폰 거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모 회사인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서너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이상훈 사장의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이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촌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강영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강렬한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고된 훈련에 땀범벅이 된 선수들. 종주국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국의 매서운 추격을 물리친다는 각오입니다. 외국 선수들이 많이 기량이 올라와 있고 신체 조건도 한국인보다 좋고 해서 그래도 한국인의 금성이면은 금메달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도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당연한 금메달이라는 무거운 부담감. 결국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게 저 자신한테 플러스가 돼서 자신감이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를 마치고 온 여자 농구 대표팀.
선수들의 눈빛엔 단일팀 첫 메달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게임을 같이 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합류를 해서 같이 손발을 맞춘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선수촌에서 흘린 땀방울이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어떤 결실로 맺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도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 등 남부지방은 33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남 한평의 경우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5에서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충청 남부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도 작은 우산이 유용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린 뒤 오후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끼에 6,000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 카드를 멋대로 만들어 쓴 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이 급식 카드를 발급을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이었죠. 쓴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금액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밥값을 쓰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 용기를 시민 또 국민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